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게 어떻게 기획됐는지 저는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냥 사석에서 동료 선생님들한테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줘, 내가. 줘봐. 그랬더니, 그러면 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된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예, 어쨌거나 저야 뭐 이게 우리 다 동료 교사니까 선생님들 뵈는 게 너무너무 좋죠. 예, 저야 너무 좋아서 어디든 제가 갈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선 그냥 제가 이제 교직 경력 저는 이제 20년 차입니다. 20년 차인데 많이 늙었죠. 20년 차인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도 참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설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을 만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사로서의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렇게 서로의 어떤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은요, 제가 뭐 한국사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국사 교육 현상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한국사가 이제 필수가 됩니다. 예, 수능 필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능 필수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고등학교 난리가 났고요. 그 바람이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강남 쪽에서는 지금 학원마다 초등학생들이 한국사 정복하기 뭐 이런 클래스가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트까지 제가 입수해 봤다니까요. 어떻게 공부하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필수가 되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교육에 가가지고 공부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정확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건 그러면 쉬운 한국사이기 때문에 굳이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쉬운 한국사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로 만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요, 부담은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능에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어떤 학부모들이 왜 다 안 가르치시나라고 했을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쉬운 한국사 시대가 되면서 이게 혹시나 그냥 중요한 개념들만 학원에서 말이죠. 아주 그냥 뭐 핵심 3일 한국사 뽀개기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한국사를 정말 이 수업을 왜곡시키면 어떡할까.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이 쉬워진 한국사 속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을 덜어놓고 다 가르쳐야 되는 부담을 좀 덜어놓고 아이들에 대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 한국사 배우지도 않는다. 한국사 가르치지도 않는다. 한국사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 3일 만에 공부하면 끝난다. 학원에서 이렇게 찝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분명히 이 한국사, 필수 한국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양을 가르쳐야 되는 옛날 한국사 시대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한국사를 그러면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요, 그 고민 속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한국사를 접근할 때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 소통과 꿈, 이 소통과 꿈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간장게장 있습니다. 맛있죠? 간장게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수 가보셨어요? 여수? 여수 그 돌게장. 이거 맛있습니다. 저 줄 서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3번 했네 지금. 간장게장을 맛있게 담그는 법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게 저는 이 개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갔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이게 암컷이래요. 이게 뭐 수컷은 이게 더 뾰족하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걸로 지금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장이 최고죠. 그죠? 요걸 잘라가지고 요걸 이렇게 누르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아주 맛있는 양념게장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살아오면서 맛있는 양념게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은요, 양념게장을 아주 맛있게 드셨던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옆에 말풍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한번 제일 맛있게 드시는 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념게장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맛이 없나 봐. 하얀 쌀밥에다가 말이죠. 꾹 누르면 살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간장 한 2스푼 넣고.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요. 자, 지금 선생님들은 그 맛있게 간장게장을 드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은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시를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개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꽃게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가 맨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만 해도 그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간장게장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월컥 나는 거예요. 뭐지? 간장게장이 이렇게 가혹한 음식이었나?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맛있는 간장게장을 어느 순간 볼 때마다 이 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아까 우리는 간장게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 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간장게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선생님들이 아까 그 맛있게 드셨던 그 하나의 장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엄마 개가 있었어요. 자신의 알들을 지키려는 엄마 개의 모습. 한쪽에서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간장게장인데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사를 왜 배우냐고요?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사이들이 안 좋으신가 봐요.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소통이 잘 되시나요? 특히 학교란 조직. 소통이 잘 되시나요? 저쪽 위쪽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요? 참 학교란 조직도 그런데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왜 그 기사 나고 밑에 댓글들 이렇게 보면은 전 정말 무서워요. 나랑 의견이 틀리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댓글 하나 달더라도 그렇게 예의 없이 달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저런 글들을 저렇게 달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불통이 시대구나. 소통이 안 되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어른들의 모습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하는 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소통하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국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왜? 과거에는요, 역사는 과거잖아요. 과거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과거의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훈련이 쭉 이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에서 저는 소통하는 법을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진을 한번 좀 봐주세요. 미개인, 그죠? 네, 우리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를 공부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죠. 항상 첫 페이지가 구석기 시대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딱 첫 페이지 딱 피면요, 일단 70만 년 전이 눈에 띄실 거예요. 이 70만 년 전은요, 굉장히 강력한 숫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요. 왜냐면 한국사를 공부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처음 국사책을 폈을 때 딱 등장하는 숫자가 70만 년 전이에요. 숫자에 힘이 있어요. 숫자는 왠지 모르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의지를 갖고 항상 공부했는데 첫 페이지에 딱 70만 년 전. 왠지 모르게 스멀 잊어버렸다고 해도 들으면 언젠가 들어본 것처럼 그런 기억이 나는 70만 년 숫자인데 이렇게 공부하죠. 70만 년 봤어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죠. 구석기 시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동생활을 했고 이동생활을 할 때 썼던 도구가 뭐냐면 주먹도끼, 그죠? 뗀석기의 일종이었던 이 주먹도끼를 썼다. 끝! 자, 다음 신석기. 이제 비싼 또 공부하실 거예요. 맞죠? 요딴 식으로 공부를 해요. 요딴 식으로요. 딱 이렇게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동생활과 주먹도끼를 알고 있으면 구석기 시대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이것만 공부하면 시험 문제 다 구석기 시대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텍스트를 그저 암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사가 너무 홀대를 받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니 한국사 홀대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정책적으로 제고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한국사도 잘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던 거예요. 계속 한국사를 암기하면서 자라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정책 입안자가 되니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해? 그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하기 훨씬 낫지. 왜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홀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 필수 수능 한국사 시대 때 다 한국사 공부해야 되는데 암기 위주의 어떤 그런 한국사로 가버리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 리더가 되었을 때 또 한국 사회에 대한 홀대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이 정국이. 이동생활했다, 주먹도끼, 뗀석기를 썼다. 이걸로 그런 과연 구석기가 끝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자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역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만 핸드폰 쓸게요. 잠깐만 핸드폰 좀. 저 모습과요.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순식간에 뭐가 이렇게 딱 깨지 않으세요? 저 모습과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물론 제가 잘생겼죠.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오른손에 들려있는 주먹도끼와 제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 이 휴대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통하시는 겁니다. 이동생활 뗀석기를 썼다는 걸 외운 게 아니라 저 뗀석기가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동생활과 뗀석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 시대 사람들과 우리 시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접합점은 없을까? 저 뒤에 있는 저 신석기에게 이 휴대폰을 한번 올려놔 볼까요? 뗀석기 대신에 올려놔 볼까요? 자, 저 구석기인이 지금 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집니다. 이 휴대폰은요, 저 구석기인한테는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 손에, 제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제 손에 주먹도끼를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종로구리 나가볼게요, 제가. 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바로 신고. 뭐 요즘 뭐 테러 방지법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저한테 저 돌멩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돌멩이를 지금 뭐 할 건데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석기인들,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를 바라볼 때요. 과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람보다 떨어져 있다. 지능도 떨어지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역사를 접근합니다. 그런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눈높이를 맞춘 상태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전지전능한 입장 속에서 역사를 늘 바라봐요. 그저 죽어있는 글자로 옛날 사람들이 이랬대 그런 역사 말고요. 저는요, 저기 있는 저 구석기인들이 쥐고 있는 저 주먹도끼는요, 저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발명품으로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들, 이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시대 최고의 발명품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시대 최고의 발명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비로소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갖춰 나간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